칠판 마저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때까지 여기까지 본 게 지금 이제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구역을 볼 거예요. 개발 구역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아래다 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게 여태까지 도시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본 거고요. 물론 이제 책으로 정리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여기 뭐 개발 계획의 내용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볼 건데요. 이따가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 개발 계획의 내용 해 가지고 두 문자 땄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세단을 샀는데 비가 새더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책을 보면서 일단 정리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 먼저 볼게요. 도시개발 구역. 자, 이제 계획이 끝나고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에 대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정 제한, 두 번째는 지정 요청, 세 번째는 지정권자, 네 번째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국장이라고 쓴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해서 우리 크게 도시개발구역 관련해가지고는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논점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 지정 제한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구역, 영역을 잡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시켜주시오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제한이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말 그대로 지정 제한입니다. 그럼 이 지정 제한은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하겠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자, 누구를 상대로 할까요? 이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정 제한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자, 여기 뭐 군수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정권자, 이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아니죠. 근데 좀 상급 위에다가 올려주시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제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었는데 이 자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일단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좀 지정해달라고 지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정 제한을 요구해요.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는 면적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정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죠. 저쪽에 보면 여기는 아까 지금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여기에는요. 구역에 대해서 지정 제한할 때는 그러니까 계획은 3분의 2, 2분의 1 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그래서 총수가 빠졌어요. 혹시 지문에서 요렇게 여기 이제 총수 2분의 1 이상 여기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런 그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정 요청 볼게요. 우리 요청을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냐면 요청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을 상대로 요구하는 게 요청이었어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거 해주시오라고 해서 그 부탁하는 게 이제 요청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지정 요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여기서는 4명이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4명이 등장하는데
지정 요청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정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부탁하는 게 요청이에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부탁하는 게 요청인데 자신보다 상급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부탁하는 게 요청이에요.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요청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특별자치도지사가 있는데 여기는 왜 3명뿐입니까? 여기서 이제 요청하는 수 있는 주체가 왜 3명뿐입니까? 라고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위에 있는 자들은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 근데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시도지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요청은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탁하는 게 요청인데 시도지사 안에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그냥 바로 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만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요청한다. 그럼 여기 이제 지정권자 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래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 짓는 자가 이제 지정권자인데 여기 또 3명 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 누구 있어요? 대도시장. 그렇죠.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시도지사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도시장 해가지고 총 3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시도지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시도지사는 뭐였냐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거 다 써볼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그쵸? 얘네들이 시도지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아까 신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신도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어디예요? 저쪽에 지방에 있는 거. 네? 어디라고요? 저쪽에 거기 저기 부산 가는 길에 대전 지나서 거기 어디예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서. 근데 세종시는 이미 개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냥 도지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은 없어요. 아예 빠져요. 왜냐면 이미 개발 끝났으니까. 개발 끝난 자가 뭐 나서서 뭐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우리 크게 외우시는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이 시도지사라고 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도지사. 외우실 때 그냥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까지 외우세요. 여기까지 외우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만 빠진다. 도시개발법, 신도시개발 이미 끝났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국장 지정 사유예요. 국장 지정 사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다 외우셔야 되는데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줄여서 중앙행장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것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요청합니다. 요청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으로서 자 정부기관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죠. 정부기관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요게 세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두 개 이상의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면 행정기관의 우두머리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지역의 도시개발
도시개발 이 구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거 외우기 사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협의만 외우시면 돼요. 협의만. 이 앞에 거는 그냥 빼고. 자, 그래서, 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어느 한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수재를 당했다거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지역 따로 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자,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를 외우시는데 보세요.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부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 2개 이상의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 걸치는 경우,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예요.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자, 국중위는 자, 요 바꿀게요. 자,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예, 이렇게 해주세요.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국장지정 사유예요. 국중위는 공정해요. 사람이 되게 공정한데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공정하니까 협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어차피 시험 보시고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예, 시험 보실 때까지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건데 우리 한번 54페이지 볼게요. 교재. 칠판 지우기 전에 54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거 개발계획에 수립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원칙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라. 아까 우리 순서 절차가 개발계획 세우고 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획 먼저 세우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지금 여기서 자생도에 국주가 공모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게 지금 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 보면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니은의 주상공 면적 합계가 자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자생도 국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 첫 번째 기억에서 공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해가지고 자생도 국주 공모까지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개발계획의 내용 했는데, 자, 우리가 이거 수업을 요걸 안 했죠. 근데 개발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세단, 비세. 세단, 자동차 샀는데 비가 세더라. 자, 일단 체크해 볼게요. 세단, 비세 하나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 7번에, 거기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7번 있죠. 7번 맨 그리고 끝에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비용 부담 계획. 자, 세단, 비세에서, 자, 세 번째. 세단 비세에서 B입니다. 3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6, 8번 끝에 보면은, 자, 8번 맨 밑에 줄 끝에 세부 목록 세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세단 비세에서의 마지막 세입니다. 네 번째 세예요. 그리고 55페이지 갈게요. 맨 위에 올라가시면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서 첫 번째 세가 나와요. 이거 1번 하세요.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래서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인데요. 이게 1번이에요. 세예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55페이지에 1번, 2번, 그리고 7번, 8번에서 세단 비세가 되는 거예요. 세단 비세. 그래서 개발 계획의 내용은 세단 비세가 됩니다. 우리 서브노트 할 때도 이제 그대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단 비세가 나온 거고요. 자, 밑에요. 4번이요. 환지 방식 및 그 시행지역의 개발 계획에 동의해가지고 우리 요거 했었어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수립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개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건데, 이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거기 55페이지 1번이요. 기억. 동의 요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가로치고 민간 하나 써놓으세요. 민간 사업 시행자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의 면제 니은 나와 있죠.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 자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밑에는 이제 공공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니은 이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
동의자수의 산정 방법에서 기억이요.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데 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국 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하라. 국 공유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산정하라. 산정하라. 이게 왜 포함을 할까요? 이게 국 공유지 왜 포함할까요? 이렇게 되면 산정 폭이 넓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 땅이 이제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이 공유지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국가 사업 지금 토지를 지금 개발하겠다,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이 산정할 때 쉽다는 거예요.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쉽게 동의 요건을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하게 되면 쉽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 땅이 들어가면 그래서 개발 계획이 좀 쉬워지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 복합기능, 6번에 복합기능이 있죠. 340만 제곱미터 이상,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밑에 줄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죠. 이런 경우라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됐습니다. 작성 기준은 늘 국장이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법에 대해서 작성 기준을 갖는다. 자, 됐고요. 자, 56페이지 갈게요. 56페이지. 개발 계획을 본 거고 이제 개발 구역이에요. 개발 구역이면 아까 지정권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지정권자를 세 번째 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정 제한, 지정 요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정권자가 사실은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지정권자 먼저 나왔어요.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기 보면 국장이 있죠. 그래서 그 국장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지정권자가 3인인 거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그러면 이제 국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 뭐였어요? 아까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다. 그랬죠? 그게 국장 지정 사유예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사유입니다.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 안 되는 천재, 협의 X 천재예요. 첫 번째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인, 이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하나 보시고요. 네 번째. 자,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쳤을 때,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걸쳤을 때 이런 얘기인데 앞에 거 무시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자, 그리고 천재지변, 국중위는 공정한데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시고 이러면 국장 지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지정 제한 나왔어요. 지정 제한. 아까 우리는 처음에 지정 제한을 먼저 봤죠.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제외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외울 건 없는데 이게 왜 국가나 지자체는 왜 제외가 될까요? 아니, 국가는 자기가 이제 시행자도 되지만 자기가 지정권자도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지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근데 조합은요. 조합은 나중에 이쪽에 사업을 시행할 때나 등장하는 거예요. 조합이 문제되는 거는 사업 시행 다음의 문제거든요. 사업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조합이 등장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업 시행 전 단계 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선 조합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빠지는 거예요. 조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조합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금 지정을 제한한다. 지금 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지정 제한 전 동의.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지정 제한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총수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때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 있는 자죠?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자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라. 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일단 보실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개발 계획 본 거고, 이제 개발 구역에 대해서 좀 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자, 도시개발법이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범위를 우리 구역을 봤는데 이 구역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크기를 이제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주로 도시지역 안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이었다. 물론 도시지역 바깥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우리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서 뭐였어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도시지역 내를 먼저 보시면, 자,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고요. 공업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외웠는데 녹지까지는 먼저 쓸게요. 요 세 가지 주거, 상업,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 이상이에요? 1만 제곱미터 시험에 나오는 것 이상. 이게 왜 이상이냐면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단어를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공업지역은 얼마입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자, 이게 도시지역 내예요. 주상공록이 이제 도시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도시지역 외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지역 외. 자, 도시지역 외라면 도시지역 외에서는 기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외우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10만 제곱미터.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 자, 이 정도라면 지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먼저 할까요? 자, 조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이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조건. 자, 조건은 광역도시계획. 어떤 이게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국회법에서 나온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그러니까 이걸 상위법으로 보는 거예요. 상위법으로 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그러니까 도시 안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범위가 좀 작은 거죠. 광역도시계획보다 작고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도 작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봐서 이 두 가지 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라. 여기에 부합돼야 된다. 이것과 어떤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절차를 볼게요. 절차. 지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초조사 들어갑니다. 우리 예전에 할 때 기공, 혁신, 승공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 순서예요. 그래서 기초조사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공청회나 공람을 포함하는 의견 청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 심의, 그리고 고시, 그리고 공람이 다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여기 이거 순서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외울 건 뭐냐면 공청회는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쓴 건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기 공청회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개발 구역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공람은요. 도시개발 구역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번엔 미만이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보에 게시할 수 있다. 게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그리고 협의는 뭐였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지금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게 협의죠. 그리고 심의는
각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제 심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알리는 거죠. 고시, 공람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공청회하고 공람 요 정도 두 개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절차까지 이렇게 좀 본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런 거 본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를 볼게요. 지금 볼까요?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일부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이렇게 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딱 지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예요. 첫 번째는 의제 효과가 있죠. 의제가 된다. 자, 의제는 뭐뭐로 본다. 간주잖아요. 간주 규정이잖아요. 뭐뭐로 본다예요. 그러면 지금 요 도시지역 안에 요만큼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한 거는 도시지역과 그리고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바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되고 고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였어요? 일종의 단지화시키는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작게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이제 개발시키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단지화시키는 거였는데 도시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하면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토지를 공적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을 지금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지역에서 당신 땅이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행위 제한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행위 제한이 붙어요. 행위 제한. 여기 내 땅인데 물론 아까 우리가 뭐 수용도 있었고 환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용되면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환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환지의 경우에. 자, 행위 제한을 보겠습니다. 행위 제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행위 제한 뭐가 있습니까? 자, 건, 공, 토, 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어요. 여기 이번에서는 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중목의 벌채 및 식재부터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국계법, 우리 지금 법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국계법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국계법에서 당연히 행위 제한이 붙었었죠. 국계법도 이제 국토를 이제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붙었는데, 그때 행위 제한은 뭐였냐면, 건공, 토, 싸,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게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래가지고 국계법에서는 여기까지만 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건공, 토, 싸 플러스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됐어요. 건은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은 공작물의 설치, 토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여기 토는 토속의 채취, 요 토는 토지 분할, 이거는 물건 1개월 이상 쌓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이런 거 하려면 자 허가받고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게 첫 번째 이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고 A번이라고 할까요? A번. 허가 대상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자, 내 땅이지만 내 땅에서 이런 거 하려면 허가받고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건공, 토, 싸, 중목의 벌채 및 식재하려면 허가를 받고 하시오 해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 허가해주는 사람 누구냐? 허가권자를 이제 봐야 돼요. 허가권자 5명이 있어요. 5명. 이쪽의 공법은 사람 이름 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5명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특별자치시장이 우리가 시도지사급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자 시장, 군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가운데 우리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이 낄 데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종특별시 계획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하면 5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명의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은 빠집니다. 이거 항상.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없어요. 이거. 세종특별자치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허가권자 5명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기득권 보호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기득권 보호. 기득권 보호는 뭐냐? 지금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확 지정해 놓는 건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돈 많이 받아야지라고 해서 공사 착수한 자가 있어요. 착수한 자가 있는데 공사에 착수해 놓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이 그 지역에 딱 지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땅 파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땅 못 파는 거냐? 건물 못 짓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30일 내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비교를. 국계법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CF 해놓고 국계법에서는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죠. 무신고가 원칙이에요. 무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냥 신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국계법에서는 무신고 원칙이에요. 무신고. 신고 필요 없습니다. 무신고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특별한 경우 2가지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하시오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 그렇죠. 수시였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 하나는 시가와 조정구역. 자, 써볼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조정구역에서 땅 파고 공사하고 있던 자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국계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딱 바뀐 거예요.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자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수시는 3월이죠. 이거 잘못 썼어요. 자, 수시는 3월 내 신고하라. 수시는 3월 내 이제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하시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30일이죠. 30일 내 신고하는 거고 국계법은 3월이에요. 국계법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30일 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계법은 원래 무신고 원칙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3월 내 신고하고 이거 저기 1월, 2월, 3월 그 3월 아니고 석 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 달 3월 내 신고하라. 자,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제 5번째 볼게요. 네 번째, 5번째. 우리 지금 도시개발 구역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 자, 4번째.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가 지금 다 도시개발구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그게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아까 순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도시 개발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여기는 수립이라고 할까요?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는 구역 먼저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지정, 고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계획 먼저 세우고 구역 나중에 세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획이 어떤 시행을 해야 되니까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이 실시 계획은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이거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먼저 세우고 구역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할 때, 자, 요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이라는 요건이 나옵니다. 3년 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3년이 될 때까지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는 해제가 됩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상태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개발구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아까 집가 상승을 염려해서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은 나중에 세운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요. 지정, 고시하고요. 계획은 나중에 세웁니다. 도시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필요하니까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번에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도시개발, 계획이 아니고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보는 거예요. 구역에 대해서.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내, 이번엔 2년이에요. 2년 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 구역을 먼저 세웠을 때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때는 2년 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을 보고 있는 거니까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는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된다.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년 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도시개발 계획을 여기까지 왔다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3년 내, 위에랑 똑같죠.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실시계획. 그런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마찬가지로 계획은 관계가 없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는 해제가 됩니다. 이게 해제된다는 거야. 이게 해제가 된다. 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해제된다. 자, 그래서 요거 뭐죠? 좀 보세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책으로 좀 볼게요. 책으로 보시면 56페이지죠? 56페이지. 아까 우리 그 56페이지까지 봤죠? 57페이지가 지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는 우리 주상목록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으니까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의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잘 보시고요.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구별하실 필요는 없죠. 둘 다 1만이니까. 자, 해놓고 일단 주거는 주, 상 그리고 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근데 공업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구별해서 보시고요. 자,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데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아까 여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번, 2번 외우세요. 자,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자, 밑에 보면 이번에 지정 제한이 있죠. 지정 제한이 보면 두 번째 줄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게 아까 본 조건이에요. 자, 이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밑에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초조사, 동그라미 2번에 의견청취가 있는데, 의견청취에 보면 57페이지,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공람이나 공청회가 있어요. 이걸 묶어서 그냥 의견청취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58페이지 가시면, 자,
공람에서 보시면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공보에 게시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한번 보세요. 공람은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보에 게시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저 지문에 나오는 거 공청회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 면적이 100만 나에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개체해야 된다. 의무적 개체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개체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 심의 뭐 이런 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또 읽어보시고요. 밑에 지정고시의 효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 게 이거예요.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은 이제부터 도시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보면 자, 거기 기억이요. 밑줄 그은 데 보세요. 58페이지 7번의 밑에 기억.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 가운데 가장 작은 거였죠. 단지화시키는 계획이라 그랬어요. 집중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다만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밑에 개발행위 허가권자, 허가해서 자, 기업 허가권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투수. 특별자치시장 X 하세요. 없어요. 특별자치시장 없습니다. 세종시 개발 끝났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죠? 이름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해서 5명. 여기 아까 허가권자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5명. 자, 그리고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니은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건공, 토토토싸. 자, 이거 플러스 저기 59페이지 가시면 시옷,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와 있습니다. 국기법에서는 비읍까지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건공, 토토토싸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시옷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게 도시개발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옷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밑에 가시면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나와 있어요. 해제 요겁니다. 요거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고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었죠. 뭘 지정하려면 원래 먼저 처음에 개발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인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라는 말이 나와요. 허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단계로 가는데 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는 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지금 개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는 소급무효죠. 소급무효.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가가 올라갈 게 염려될 때는 일단 구역 먼저 딱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경우였죠. 지가 상승이 염려되는 경우가 이거 두 번째 케이스였잖아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년이 될 때까지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는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여기 또 옆에 도시개발 이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까지 왔다면 계획이 끝나고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해제된다. 이게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냥 외우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럼 보면 3이죠. 3은 3 그대로 내로 여기 있네. 자, 3은 3 그대로 내고 여기만 얘가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외우세요. 이게 더 빨라요. 그림으로. 네. 자, 그리고요. 맨 밑에 59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용도지역 등의 환원 또는 폐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등의 환원 또는 폐지가 있는데 원칙을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의제라고 하는 거는 본다라고 했으니 이건 그냥 해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자 용도지역은 환원된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해제라는 말이 소급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니까
선언, 옛날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의 작은 범위를 잡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니 이 계획 자체는 사라지는 거죠. 그냥 폐지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행자 파트입니다. 그럼 세 번째예요. 아까 우리 개발 계획 세우고 개발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파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시행자입니다. 쉬셔야 되나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